여기 자신은 한국 사람들 덕분에 행복을 지키고 있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오늘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마리아 씨의 사연을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퓨전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요리하는 것이 즐거웠고 새로운 조합의 음식을 만들거나 맛의 조화가 좋은 식재료를 연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에서 요리 전공을 했죠. 졸업 후에는 운이 좋게도 유명 레스토랑에 취업이 되어 착실히 일을 하며 실력도 쌓으며 돈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에도 관심이 많아 색다른 음식을 접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시도하는 편인데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타국 음식점이 생기면 꼭 먹었기에 꽤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각국의 다양한 음식 중에 저는 한식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굉장히 다채로운 맛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제가 한식을 접한 것은 LA 코리아타운 내에 있는 한식당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불고기와 잡채를 먹어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 음식의 조합도 매우 좋고 고기를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탄하며 먹었었죠. 처음 맛본 한식의 맛이 강렬해 몇 개월 뒤에 다시 갔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찌개와 녹두전을 먹었는데요. 이전에 먹었던 불고기, 잡채와는 완전 또 다른 느낌의 맛이었죠. 디저트로 나오는 식혜도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맛이 공존하는 나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기 중에 지민이라는 한국 친구에게 한식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니 한식에는 아주 많은 맛이 있다면서 아직 못 먹어본 음식이 정말 많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꿈꿔온 버킷리스트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의 버킷리스트가 추가되었죠. 그건 한식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가서 한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재료의 조합과 소스의 맛이 너무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레스토랑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제 꿈을 이룰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한국으로 연수갈 요리사를 지원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기에 정말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저희 레스토랑 헤드 셰프님과 함께 공부했던 동기 중에 한국분이 있는데 서로 젊은 보조 요리사를 1년 동안 교환하여 연수의 기회를 주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해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세계적으로 아직 요리로 유명하지도 않고 미국보다 후진국인 한국을 가길 꺼려했지만 저는 꼭 얻고 싶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지원했고 저에게 기회가 왔죠. 사실 지금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행하고 있으니 지금 같았으면 저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국 문화는 매우 낯설었기에 운이 좋게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당연히 지금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수 초반에 쓸 생활비와 체류비 등을 위해 $3,000 정도 지갑에 챙기고 간 김에 한국 이곳저곳도 돌아보며 한국의 여러 지역 요리도 먹어볼 생각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한국에 도착한 저는 일단 연수하기로 한 서울 레스토랑 근처의 레지던스에 묵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도착 후 레지던스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에서 버스를 탔는데요. 가기 며칠 전부터 너무 설레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해서인지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만 버스 안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죠. 그래도 레지던스 근처에 도착할 때쯤 잠에서 깨어 부랴부랴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레지던스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지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갑에는 여권, 신용카드, 현금 $3,000 등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다시 공항으로 가서 왔던 길을 되돌아보았고 레지던스 이곳저곳도 다시 뒤져보았지만 지갑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지갑을 잃어버린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연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일이 이렇게 꼬이니 한국에 괜히 왔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죠.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배운다고 미국보다 후진국인 한국에서 요리를 배울 거란 기대를 갖고 설레했을까? 외국인 지갑이나 훔치는 소매치기가 많은 이 후진 한국에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버스에서 깜빡 잠든 동안 소매치기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는 제 사정을 말하고 연수 시작일을 하루 연기하고 지갑을 찾기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저는 영어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라더니 경찰관이 내 영어도 못 알아듣네. 바로 또 실망했죠. 그런데 곧 영어를 잘하는 경찰관이 왔습니다. 경찰분들 모두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영어를 잘하는 경찰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영어로 대화가 잘 통하는 경찰관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경찰과 정말 소통이 잘 되었고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모습에 저는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지면서 답답한 마음도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은 제 지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신뢰가 가도록 여러 번 말해주었죠. 한국에 도착해서 계속 절망적인 느낌과 안 좋은 감정만 쌓이고 있었는데 그 경찰관의 친절한 태도와 말에 조금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지갑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죠. 범인이라도 잡아서 여권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신고했던 거니까요. 3일 후 그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지갑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저는 거의 포기하는 마음이었고 기대하지 않았었기에 너무 놀라면서 기뻤습니다. 그 경찰관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제 지갑부터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권, 신용카드, 현금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맙소사.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내 지갑이 어디에 있었기에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는 거지? 저는 사실 지갑을 찾더라도 현금은 모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의아했죠. 그래서 그 경찰관에게 어떻게 지갑을 찾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지갑은 제가 탔던 버스 차고 분실물센터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공항에서 탄 버스 기사님에게 제가 내린 뒤에 한 승객이 제 지갑을 좌석에 떨어져 있었다면서 전달했고 경찰관이 조사하며 버스 회사에 문의하면서 외국인 여권이 있는 지갑이 보관소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사실 버스 기사님은 충분히 제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지갑을 손에 쥐고 경찰서 바닥에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어떤 것도 분실되지 않은 채 다시 찾게 되니 너무나도 기쁘면서 어안이 벙벙했죠.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양심에 감동했다는 말도 했지요. 한국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시민의식 수준이 높고 친절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떠도는 인터넷의 여러 정보들을 보면서 한국이 안전하고 양심적인 나라라는 것을 여러 번 들었지만 사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 제가 몸소 겪었는데도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양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담당 경찰관은 제게 한국 사람들은 작은 물건이라도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 일로 인해 저는 한국에 대해 나빠졌던 모든 생각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연수 프로그램도 즐겁게 잘할 수 있었죠. 레스토랑 동료들도 모두 친절했고 손님들의 매너도 무척 좋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쾌한 감정도 솔직하게 잘 표현하면서도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었죠. 김치와 된장, 간장, 식초, 막걸리 등의 발효식품에 대해서도 많이 맛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식은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다채로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부지런히 다녔지만 아직도 다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것이 많은 것 같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저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성공적으로 잘 해냈음에 매우 만족했지요. 미국에 돌아온 후 레스토랑에서 한국 연수의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저는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에 없는 고속 승진인 만큼 연봉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몇 년 후 저는 제 소유의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운영하는 꿈의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오후였는데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잠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평범한 토요일이었지요. 주유소에 도착한 저는 차를 세우고 기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기름을 계속 넣었죠. 이봐, 차 열쇠 내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험악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칼을 든 남성이 서 있었죠. 자, 열쇠 내놔. 안 그러면 죽일 거야. 남성은 칼을 휘두르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순간 겁에 질려 소리도 못 지르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죠.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죠. 주유소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도는 제 차 열쇠를 빼앗고 차에 타려고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강도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강도는 제 힘을 쉽게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어느 누구도 보이지는 않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주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3명의 남자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세 남자는 제가 있는 쪽으로 빠르게 달려와 강도에게 소리쳤죠. 강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그 남성들에게도 협박을 했습니다. 저리 가. 너희도 죽을래? 강도는 세 남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세 남자는 겁먹지 않고 남성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됐는데 저는 울면서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싸움은 한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남자분들은 강도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강도를 제압했죠. 저는 흐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남자분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차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분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강도가 체포될 때까지 함께 있어줬고 경찰에 강도를 넘기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더 전하고 싶었지만 순식간에 그분들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SNS에 글을 올려 그분들의 선행을 알리고 행방을 수소문했지요. 글이 올라간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분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아마도 자기 지인인 것 같다면서 어떤 분의 SNS 계정을 알려주었죠. 연락을 했더니 저를 구해준 분들이 맞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아 정말 다행이었죠. 그들은 근처 한인 회사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한국인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에서 있었던 지갑 분실 사건을 떠올리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기에서 큰 도움을 2번이나 받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따로 만나 감사한 마음을 정식으로 다시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세 한국인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니 그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 옆에 있었으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행동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준 것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 저는 한국과 정말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큰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렇게 한국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의 사건은 또 한 번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은 미국에서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한국인 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위험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처럼 양심을 지키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돕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에 많은 한국 문화들이 퍼져 있지만 아직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시민 의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한국의 높은 시민 의식과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에 대해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들으니 마리아 씨는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과의 인연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과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이 인정받으니 뿌듯함이 커집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서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